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전격전압 25.8, 전격차단용량 500인 삼상차단기의 전격차단전류는 약 몇 kA인가? 자, 이 문제 기호 써보겠습니다. 전격전압이니까 V의 N, 이게 전격전압 기호입니다. 전격차단용량 기호는 PS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 자, 기호가 IS입니다. 얘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공식이죠? 전격 차단용량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단용량 PS는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IS입니다. 자, 우리 전격 전압을 킬로볼트 단위로 놓고 전격 전류를 킬로암페어 단위로 넣으면 차단 용량은 메가볼트 암페어 MVA 단위로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PS를 줬습니다. 500 MV라고 준 거. 그 다음에 IS를 구해야 돼요. 그럼 IS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IS는 요게 넘어가면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가 되겠죠. 자, 문제 조건 넣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전격전압이 25.8이네요. 25.8. 이렇게 킬로볼트 단위로 넣자고요. 그 다음에 PS 그러면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누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은 3번 11.2 kA가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연간 전력량이 2 kWh이고 연간 최대 전력이 W kW인 연 부하율은? 부하율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부하율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한번 써보자고요. 자,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평균 전력.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실기 때도 써먹을 거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에서 평균 전력이라는 건 총 사용량을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넣겠습니다. 최대 전력을 W kW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W 이게 최대 전력이 되겠고 평균 전력은 총 사용량을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용량 연간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2라고 준 거예요. 2. 그걸 연간이니까 1년 동안의 시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넣으시면 돼. 자, 그러면 365 곱하기 24 하면 문제처럼 876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우리 곱하기 100은 이따 쓸게요. 다시 한번 쓰면 W분의 2에 8760이 될 겁니다. 자, 요거 번분수죠? 분수에 또 분수니까 이때는 밑에 거를 내려버리면 돼요. 내리면 8760W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 맞는 걸 물어봤으니까 요거 1번에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변압기 등 전력설비 내부 고장 시 변류기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로 동작하는 보호 계전기는? 자, 23번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차동 계전기의 동작 원리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차동 계전기라는 건 동이 동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동작하는. 그 다음에 이 차가 뭐냐면 차이예요. 자, 차이 때문에 동작한다 보시면 돼. 그럼 차이라는 건 무슨 차이냐?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이다 보시면 돼. 전류 차이. 이렇게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차동 계전기가 뭐냐? 자, 동작한다. 뭐 때문에? 차이 때문에. 무슨 차이? 입력, 출력, 전류의 차이 때문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차동 계전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게 차동 계전기예요. 그럼 차동 계전기는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했을 때 여기 CT1이 입력 전류를 검출하고 있고 CT2가 출력 전류를 검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장이 아니면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동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이
I1이라는 전류하고 I2 전류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 계정기가 동작하는데 이 계정기를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역섬락 나오면 세트입니다. 역섬락 나오면 탑각, 접지, 저항이 나와야 돼요. 탑각의 접지저항이 클 때 역섬락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 탑각의 접지저항을 작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매설, 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역섬락 나오면 바로 탑각 접지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해야 되고, 그걸 줄이려면 매설, 지선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세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전자유도 장애를 줄이기 위한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설치하는 차폐선의 차폐 개수는? 이 문제 유도장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전력선이 있어요. 이 전력선과 근접해서 통신선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력선 때문에 이 통신선에 유도 전압이 뜨고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걸 우리는 통신선 유도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신선 유도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 중에 하나가 여기에 차폐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차폐선을 설치하면 이 전력선을 통한 유도 장애가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감소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차폐선의 차폐 개수입니다. 이 차폐 개수 지금 공식을 물어보는 거고, 이 공식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요. 암기하는 방법. 자, 1 마이너스 우리 차폐선의 차폐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수입니다. 여기까지 또 똑같잖아요. 1 마이너스 분수 다 똑같아요. 여기다가 임피던스 4개를 넣겠습니다. 임피던스. 자, 우리 식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자, 1, 2, 1, 2 이렇게 암기하세요. 1, 2, 1, 2. 거기다가 이제 S 여기다 넣으면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은 주로 무엇의 변화에 기인하는가? 전력계통에서 주파수가 변동이 되면 그 주파수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의 변동으로 조정을 하냐면 유효 전력의 변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조정하는 거다 보시면 돼. 이렇게. 또 이거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력계통에서 만약에 전압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전압 변동을 줄여야 되겠죠? 줄이기 위해서 무효 전력으로 조정합니다. 전력, 조정. 이 2개를 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파수 변동은 유효 전력 조정해서 잡는 거고요. 전압 변동은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바로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파수 변동이니까 답은 1번에 있는 유효 전력 변화에 기인한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7번.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중요하고요. 우리 직접 접지 방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성점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Y개선을 많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Y개선을 표현하겠습니다.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을 비교할 때 가장 흔한 고장인 일선 지락 고장으로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지락 고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게 선 하나가 땅에 닿았어. 요게 지락사고예요. 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락전류 IG가 흐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IG는 영상분입니다. IG 영상전류예요. 영상분. 그럼 영상분이라는 건 대지로 흐르는 겁니다. 이 영상전류가 이렇게 가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를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락전류가 크겠죠. 자, 우리 전류관계 한번 따져보자고요. 접지 방식의 전류관계. 지락전류 IG가 크다. 직접 접지 방식은요. 자, 지락전류 IG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IG를 검출이 용이하겠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그래서 검출이 용이해요. 또 검출이 쉬우니까 계전기나 차단기의 동작이 확실하겠죠. 동작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IG가 영상분인데 영상분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우리 영상분은 통신선에 유도장애 발생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유도장애가 그러니까 심한 거죠.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관계 한번 볼까요? 전압관계. 자, 일선 사고가 나면 자, 우리 대지는 영전이잖아요. 영전이. 그러니까 지락난 요 A상의 전압은 자, VA라고 할까요? VA는 거의 0V가 돼요. 하지만 지락이 나지 않은 B상과 C상의 전위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압관계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다? 작다. 좋은 거죠. 이상전압이 작은 거니까. 자, 전위 상승이 작으니까 이 직접 접지 방식은 절연을 세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전압이 크게 상승하면 절연을 세게 해야 되는데 전압이 조금 상승하니까 거의 상승하지 않으니까 절연이 작아도 돼요. 그래서 절연 레벨이 작다. 절연 레벨이 작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절연할 때 절연 비용도 작겠죠. 비용을 그러니까 조금만 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으니까 어떤 데에 쓰냐면 우리 전압이 높은 계통, 송전 계통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 이 정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전 방식에서는 직접 접지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했다면 이제 한번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는 타 접지 방식에 비해서 최대로 된다. 맞아요.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큰 방식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자, 두 번째,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지락전류가 크니까 검출이 용이하고 검출이 용이하니까 계전기나 차단기의 동작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통신선에서의 유도장애는 비접지 방식에 비해서 크다. 맞죠? 지락전류가 큰데 이 지락전류는 영상분이라고 했잖아요. 영상분은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은 통신선에서의 유도장애가 다른 접지 방식에 비해서 크게 됩니다. 자, 3번도 맞는 표현이네요. 네 번째.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 기기의 절연 레벨 작다고 그랬죠?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일선 지락사고가 났을 때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할 텐데 직접 접지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조금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부하역률이 0.6인 경우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면 전원 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 것에 약 몇 프로로 감소되는가? 자, 28번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역률을 콘덴서를 사용해서 0.6에서 0.9로 이렇게 역률을 어떻게 했다? 역률을 좋게 개선한 거예요. 자, 역률을 좋게 개선했으니까 전력 손실도 감소가 될 텐데 처음 것보다 얼마로 감소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력 손실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력 손실 기호는 PL이라고 합니다. 전력 손실은 만약에 3상인 경우는 3i 제곱 r입니다. 이렇게 단상은 2i 제곱 r이고요. 자, 단상이든 3상이든 얘를 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의 R. 이게 전력손실 공식입니다. 꼭 가져가시고,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전력손실 PL과 역률 코사인 세타 요 관계를 보니까 전력손실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뭐예요? 역률을 좋게 개선하니까 전력손실이 감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역률을 좋게 했으니까 전력손실이 감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역률을 0.9로 개선하면 손실은 얘에 비해서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B를 통해서 구해볼게. B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 분자로 쓰면 돼요. 전력손실인데 역률이 0.9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뭐에 비해서 역률이 0.6일 때에 비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공식은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대로.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0.9 제곱분의 1, 여기는 0.6이니까 0.6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분자로 가게 하고요. 자, 번분수입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갈 거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0.9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0.6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기 눌러볼게요. 자, 분수 위에가 0.6 제곱이고요. 밑에가 0.9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를 는하면 9분의 4 얘는 0.444 나오네요. 자, 우리 백분율로 물어봤나요? 몇 프로 감소했냐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44.44 나오죠. 그래서 0.444 나오고요. 이렇게 얘를 백분율로 하면 44.4%가 나옵니다. 즉 역률을 0.9로 개선하면 우리 0.6일 때보다 백분율로 44.4%가 감소하게 됩니다. 보기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합성 4단정수에서 B제로의 값은 29번 문제는 행렬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 A, B, C, 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4단자 정수, 그러니까 이 부분을 4단자 정수로 표현하면 전압비 1, 전류비 1, 임피던스가 B잖아요, B. 그래서 임피던스는 ZTR 이렇게 쓴 거고 어디미턴스는 없죠? 없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단자 정수는 A, B, C, D입니다. A가 전압비,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D가 전류비예요. 그래서 전압비, 전류비는 1입니다. 그 다음 임피던스 요거 쓰시면 되고 여기에 어드미턴스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단자 정수 A, B, C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 ZTR, 1 ZTR, 0, 1을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자, 요거를 행렬로 풀면 우리가 요게 A0, 요게 B0, 요게 C0, 요게 D0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해설에 나와 있지만 한번 행렬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거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이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1 앞으로, 0 뒤로 이렇게 올리면 돼.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거 A 곱하기 1은 A고 B 곱하기 0은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A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가 구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C 자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이제 얘하고 하는 거예요. C하고 2를 곱하니까 C 더하기 D하고 0 곱하니까 0 그러면 C 더하기 0이니까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거 구해보자고요. 그 다음 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옮기면 돼. 여기가 ZTR. 그 다음에 뒤에 거가 1입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A하고 ZTR 곱했으니까 A 곱하기 ZTR.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B죠, B. 이렇게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C하고 곱하는 거예요, C. 자, C하고 ZTR 곱했습니다. C, ZTR 더하기 D하고 2를 곱하니까 D가 되겠죠? 요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봤냐면 B제로값 물어봤죠? B제로값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B 플러스 A GTR 답은 2번에 있나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차단기와 아크 소 원리가 다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해설 참고하겠습니다. 자, V12 진공 차단기의 아크 소 매질은 진공 상태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입 차단기 52의 아크 소 매질은 절연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을 이용합니다. 자, 보기에 MBB 얘는 자기 차단기입니다. 전자력 이용한 거 맞게 표현됐고요. OCB 유입 차단기죠. 절연유 이용한 거 맞게 표현됐습니다. ABB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 이용 잘 했고요. VCB가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는 공기 중 냉각이 아니라 고진공 상태라는 단어가 언급돼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31번. 자, 이 문제는 발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자, 송전전압을 줬네요. 얘는 V고요. 그 다음에 이회선이라는 거 주의하십니다. 주의. 그 다음에 선로 길이 얘가 L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을 줬습니다. 0.0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얘는 0.0인데 단위가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넣을 거다. 보시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 발전기 용량은 선로의 충전 용량 이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물어보는 거 요거네요. 그냥 발전기 얼마짜리 선정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발전기 용량이지만 충전 용량 이상이라는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라는 기준이 좋기 때문에 그냥 충전 용량 QC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충전 용량 공식은요. 3 오메가 C2의 제곱. 요거 꼭 암기하세요. 3 오메가 C2의 제곱.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곱하기 C 얘가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은 0.0이 줬으니까 0.02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넣으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길이 킬로미터당 정전 용량이니까 길이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240k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C가 되겠고요. 자, E 여기 부족하니까 2는 여기다 쓸게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이게 대지전압인데 주어진 거는 성간전압이에요. 우리 기준은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다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 154 곱하기 킬로볼트니까 10의 3승. 요거를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성간전압을 대전압은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요거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선로가 2회선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1회선이죠. 그럼 2회선이면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만 더 할게요. 곱하기. 지금 단위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메가는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이니까 여기다는 그 반대 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메가볼트 암페어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0.02 곱하기 10의 승수 마이너스 6승 방향키 앞으로 한번 가서 곱하기 240km 곱하기 가로 열고 전압입니다. 분수 154 곱하기 10의 승수 3승 그다음 내려와서 여기다가 루트 3 넣으면 되겠고 방향키 앞으로 가서 가로 닫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회선 곱하기 단위 변환 10의 승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는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85.83. 그럼 85.83이니까 약 86. 답은 3번인가요? 그러면 발전 용량은 86메가볼트/A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문제 32번. 고유부화법에 의한 송전 용량 산출 시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유부화법에 의한 송전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송전 용량, 고유부화법 한번 써볼게요. 송전 용량 P는 고유부화법은 특성 임피던스분의 수전단 전압의 제곱. 이게 고유부화법에 의한 송전 용량 공식이에요. 특성 임피던스 공식 다 아시죠?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 분의 VR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게 고유부화법에 의한 송전 용량 공식이라는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했대요. 그럼 복도체의 장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복도체의 장점은 이거 암기입니다. L 감소, C 증가, 송전 용량 증가. 여기 세트예요. 우리 복도체를 사용하면 L 감소, L이라는 건 인덕턴스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증가, 정전 용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나왔어요.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는 감소, 작용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식을 암기해야 되니까 그 이유까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복도체를 사용한다는 건 반지름 R이 증가된다는 거죠. 우리 복도체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전선 한 가닥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반만한 두께를 가진 요 전선하고 요 전선을 이렇게 두 가닥을 보내라. 이게 복도체잖아요. 이렇게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등가 반지름은 이렇게 커집니다. R이라고 표현하는데 등가 반지름. 원래 반지름이 요는 이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복도체를 사용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은 왜 감소하냐면 우리 L 공식 이거잖아요. L 공식.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입니다. 이 공식에서 지금 복도체 사용으로 R, 얘가 증가됐잖아요. 증가되니까 L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L이 이렇게 감소된다고요. L 감소. 그 다음에 C 공식은 뭐예요? C는 자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이 되겠죠. 자 여기서 R이 증가됐으니까 요 R 증가했으니까 우리 반비례니까 C는 증가가 됩니다. C가 이렇게 증가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L 감소, C 증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작아지겠죠. 이 값이 작아지니까 요거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는 공식 한번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나오면 그냥 L 감소, C 증가, 송전 용량 증가 이렇게 그냥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문제 33번. 수차 발전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자, 여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제동권선 하면 주목적이 엄청 중요합니다. 난조 방지입니다. 난조 방지. 난조라는 건 뭐냐면 동기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회복하는 거. 이게 난조 방지입니다. 그럼 난조가 방지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안정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정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트. 제동권선의 주목적은 난조 방지. 난조가 방지되면 안정도가 향상된다. 그럼 보기에 안정도 증진.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지중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손실 중 연비손의 원인은? 34번 우리 해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요게 케이블입니다. 우리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저항손이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유전체 손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시스손입니다. 근데 시스손은 금속이나 또는 납 같은 걸로 된 시스에서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원인은 뭐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시스 부분에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류가 가면서 저항가의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연피손의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전자유도 작용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선택하시겠습니다.
문제 35번. 삼상 무부하 발전기의 일선 지락 고장 시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지락전류 공식 잘 물어봐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락전류는 기호가 IG예요. 지락전류는 3I0. 영상전류가 3개 나오는 거죠. 영상전류는 각 쌍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류가 다 지락점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풀면 어떻게 된다?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지락난상의 대전압.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 중요하니까 꼭 얘도 암기하고 다 암기하세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횡축의 1년 365일을 종축의 유량을 표시하는 유황곡선이란? 자, 해설에 이렇게 유황곡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량도가 있습니다. 유량도. 유량도는 뭐냐면 여기가 유량이고요. 여기가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유량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는 유량이 요만큼, 1월 2일에는 요만큼, 1월 3일에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기록된 게 유량도입니다. 날짜별로. 그런데 유황곡선은 날짜별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유량도를 기초로 해서 유량이 가장 큰 거를 맨 앞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작은 것들을 배치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황곡선인데 그러면 맞는 표현은 유량이 큰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이들 점을 연결한 것이다. 2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유량이 큰 것부터 나열한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37번. 전력 조류 계산을 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우리 전력조류는 뭐냐면 전력의 흐름 상태를 측정을 하는 거고 감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조류 계산은 각 모선의 전압의 분포나 전력의 상태나 손실 등을 계산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계산해서 개통의 확충 계획이나 운용 계획,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제어를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1번에 있는 개통의 신뢰도 평가. 요거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38번. 저압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단상 3선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단상 3선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2차 코일을 표현한 겁니다. 1차는 생략하고. 자, 지금 이 그림은 단상 2선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성선을 이렇게 빼면 이게 단상 3선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압이 여기 선간 전압이 200V라 한다면 중성선을 통한 이 전압은 100V, 그 다음에 여기도 100V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부하를 겁니다. 부하를 이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걸어서 만약에 사용하면 이 부하에는 여기에 100V, 여기에 100V 이렇게 걸릴 겁니다. 만약에 선간 부하를 사용하면, 이렇게 선간 전압을 이용한다면 이 부하는 200V 이렇게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단상 3선식은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는 거.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성선인데 문제점은 여기 중성선이 만약에 단선이 됐다. 단선이 되면 지금 이게 이런 형태의 직렬회로가 되는 거예요. 직렬회로.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는 일정한데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부하의 출력이 똑같으면 전압이 그래도 100V, 100V 똑같이 걸릴 텐데 부하의 출력이 대부분 다르죠. 다르면 이 출력이 작은 곳에 과전압이 걸리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단점은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시 개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기는?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호로. 자, 우리 일단 이름부터 볼까요? 여기 CT부터. CT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변류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PT, 얘를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ZCT입니다. 얘는 CT가 별육이니까 Z, 얘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별육이에요. 그 다음에 GPT, PT가 계기형 변압기입니다. G라는 건 접지형입니다. 접지형. 그 다음에 PT, 계기용 변압기. 우리 실기 때는 이렇게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영상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영상, ZCT죠?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원자로의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속제입니다. 우리 그림 있죠, 해설에. 우리 원자력 발전, 그냥 뭐 원리? 간단하게 보시면, 자, 핵연료가 있습니다. 이 핵연료에 열 중성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열 중성자가 핵연료에 충돌을 하면 이 핵이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또 다른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중성자, 고속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성자는 핵하고 충돌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느린 열 중성자로 바꿔줘야 돼. 그 열 중성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속제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감속 능력이 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감속제는 경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감속제라는 건 뭐예요? 고속 중성자, 요 빠른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요 4번도 맞는 거고 3번, 1번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감속작용을 잘 하려면 원자의 질량이 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제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